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특강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지난번 주말 특강에 이어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VIEW 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네. 주식은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난다. 사실은 모든 기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법이라는 거는 시장이 좋으면 다 맞게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용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네. 얼마나 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고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트레이닝이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종목이 힘이 좋네, 이 종목이 힘이 없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에너지라고 해요. 그 에너지는 과연 뭐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에너지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주말 특강 1, 2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내에서 검색을 하셔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그 뒤에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가격 이동 평균선이 겹치면서 에너지가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인데 과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는 어떤 파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내 거는 계속 내려가지? 왜 이거는 사자마자 빠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 파동 자체가 내려가는 파동,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 그거를 이해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서 1분 만에도 빠질 수 있고 1분 만에 10%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럼 10% 빠지면 계속 빠지냐? 어차피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대로의 어떤 낙폭과대에 의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또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또 팔게 돼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난번 내용들에 대한 복습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에너지가 모이려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중기, 장기의 이평선들, 평균 가격이라고 하죠. 이 평균 가격이 일치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 전 가격과 그리고 1년 전 가격과 똑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모이는 그 양을 갖다가 비례해서 봤을 때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더 큰 에너지를 발산을 하더라. 네.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최근 가격과 1년 전 가격과 또는 2개월 전 가격과 1개월 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사한 시점에서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모였다는 거는 이미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급등을 했다고 하면 10일 전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5일 전 가격과 10일 전 가격이
이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일 전에 쌌었는데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올라갔고 오늘 가격은 더 올라갔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10일 전 가격이나 한 달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에너지 함축 구간이고 파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주식의 에너지 함축을 통해서 상승하는, 그래서 즉 부활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바닥주의 개념이에요. 바닥에서 1년 전 가격과 한 달 전 가격과 최근에 5일 전 가격과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가격이다.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는 바닥주라는 얘기죠. 자, 근데 바닥주를 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군중심리예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는 내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상한가도 따라잡고 급등한 거 따라잡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정도 올라간 걸 따라잡았다? 그거 망하지 않아요. 8% 올라간 거 따라잡았다?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 애들은 또 올라가요. 그 여러분들이 잡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잡는 거는 20%, 30%, 29% 올라간 거를 이거 상한가 먹고서 내일 올라가겠지 하고 따라잡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냐? 바닥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주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점 부근으로 손절이 짧아져요. 여러분들이 바닥주를 샀는데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팔고나 자르면 돼요. 또 내려가는구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어제도 100원이고 오늘도 100원이고 내일도 100원인데 어제, 그제, 오늘 다 1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 내일 99원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계속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라야죠. 그게 바닥주를 해야지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승 후에 조정 시에도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면 파동이라는 거, 이따가 제가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을 드릴 텐데, 상승하기 시작하면 조정이라는 걸 받는데, 조정이라는 게 원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대표님, 사가지고 묻어둘 만한 주식 없나요? 한두 달 그냥 묻어두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사서 얘가 흐름이 나와야지만 중장기가 가능한 거죠? 중장기를 예측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없어요. 그걸 알면은 주식을 뭐하러 고르고 사고 합니까? 그냥 사서 묻어놓지.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상승한 것도 다 지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묻어놓으면 간다고. 묻어놓으면 가는 게 무슨 김장도 아니고 주식이 어떻게 묻어놓으면 갑니까? 그죠? 주식이 추세가 이어졌을 때만 중장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샀을 때 추세가 중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사면은 2달 갑니다. 2배 갑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에 당한 거예요. 단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단기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수익률이 당연히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면 투자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요. 매매 기준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바닥주를 사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냥 상한가 따라잡고 남이 좋다니까 사고 이거 테마주라니까 사고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사놓고서 물리면은 네이버나 검색해보고 누가 좋은 얘기하나 누가 아플다나 이거 보잖아요. 그게 주가에 영향이 있어요? 아무 영향도 없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바닥주를 하셔야 돼요. 아셨겠죠? 제가 드리는 종목이 중간에 상승하는 눌림목에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주에서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닥주인지 중간에 눌림목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자, 인터넷에 이 사진이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원작자가 접니다. 제가 저작권을
저작권을 넣지 않았지만 이 사진에다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에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그대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글씨체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써요. 네, 지우면 티가 나니까. 자, 이게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주식의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살아 올라가고 또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안 움직여. 네,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잘 간다. 근데 빠져버려. 본전이 왔을 때 잘라버리면 좋은데,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본전에서 잘라버리면 좋은데, 놓쳐버렸어. 아, 올라오겠지. 웬걸? 쭉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물 탄단 말이에요. 물 타고, 빚내고 타고. 잘 가고 있는 거 주식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물 타고 계속 물 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물 탈 거 다 타고 나서 이제 지쳐서 여기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팔아버리면 이제 부활을 해요. 살아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나서 얘가 또 움직인다는 거죠. 이 라이프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을 잘 이해한다면 여기서 사도 다 유효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파동에 의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웨이브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파동은 분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이나 모든 것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한결같이 파동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빠지면 두렵고 올라가면 흥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예전 자료를 하나 해서 올려드린 건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파동을 그리면서 쭉. 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2배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요즘에는 2배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일주일이면 가능하죠.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주식이 부활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2가지. 블랙홀 기법과 저 오늘 주말이라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블랙홀 기법과 이렇게 일단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간보기 작전이죠. 간보기 작전으로 살짝 들어올렸다가 부활하는. 제가 아까 전에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주식이 올라갔다가 죽고 죽어간다. 맞죠? 똑같죠? 살아있는 주식, 죽어가는 주식, 죽은 주식, 부활하는 주식.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이거는 장중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샀어요. 물렸네? 못 팔았어. 기다리면 다시 부활을 해요. 이걸 못 기다리니까 이게 하루일 수도 있고요. 이게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다리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분할 매수.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거, 분할 매수. 그거를 해야 돼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아요. 그랬다가 더 올라가면은 추격해서 100원 벌고 1000원 잃어버리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매매 습성이에요. 자, 이게 비행기잖아요. 비행기에 이륙하는 모습인데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비행기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인천공항이라고 칩시다. 네,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려면 일단 게이트에서 수속을 밟아야 돼요. 네. 게이트에서 수속을 밟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 비행기 타려고 예를 들어서 뭐 11번 게이트다. 11번 게이트 가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서서 기다려요.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자, 비행기 타. 비행기 타면 이게 뭐 헬리콥터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참 뜸들여요. 비행기 타고도 한 30분 동안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하다가 이제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질질 끌려가요. 질질 끌려가서 어디로 가냐? 바퀴를 타고 줄줄줄줄 가가지고 활주로에 딱 와요. 네. 활주로에 와요. 네. 게이트에서 표 끊고 게이트에서 활주로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그죠? 40분, 50분 충분히 걸리고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냐? 여러분들이 하도 테마주에 당하고 손절을 하다 보니까 여기 게이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게이트에서 사면은 이렇게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딱 올리고서 쫙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매 감사한 거 그래서 여기서 팔아요. 네. 워낙 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지점에서 사게 되면은 한 달이 걸려가지고 2% 3%도 못 먹는다고요. 왜? 지루해서 조금만 떠도 팔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 습성이고 심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본 내용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본 내용인데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겠지만 비행기가 천천히 올라가서 랜딩 기어를 딱 올리고 이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사버리면 저기서 팔아버려요. 그럼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지루해. 예. 우리 한국 사람 코리언들은 전부 다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못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약점은 뭐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약점은 자금의 한계 그리고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질질 끌려다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려요. 근데 떠버리네? 네? 자, 여러분들이 1,000원에 사가지고 1,030원 먹고 팔았는데 얘가 1,040원이 되는 순간 비싸. 주식을 포지션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1,030원에 팔았는데 1,040원에는 사기 싫어요. 비싸다고 느껴요. 그래서 기다려요. 1,020원이나 1,000원까지 내려오길 기다리지만 월가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조정이 와도요, 여러분들 못 사요. 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심량이 되면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랜딩 기어 올리고서는 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쭉쭉.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급상승을 했다가 제주공항으로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네?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겠지 생각하고서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지 않고 여기서 꺾기 시작하면은 팔아야 된다. 여기가 왜 X자죠?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다. 늘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의 이론은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하게 까먹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 그죠? 주식이 내려갈 때 어떻게 된다?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간다. 뭐예요?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 그죠?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예요. 자, 똑같아요.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 여러분들 여기서 샀더라도 여기서 손절하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샀더라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전 저점을 높이겠죠. 아주 간단해. 그걸 왜 못 지킬까? 그죠? 그걸 왜 못 지키냐?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네,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경영장이에요. 네. 자, 그래서 비행기가
쭉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망가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주식 저렇게 해서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계, 이 구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주식이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과정? 살아있는 주식, 죽은 주식, 죽어가는 주식. 여기는 죽은 주식. 그죠? 여기서 물타지 않는다. 내려가는 놈에 대해서 물타지 않는다. 올라가는 놈은 어떻게 해요? 더 사. 네. 자, 올라갈 때 바닥에서 어떻게 된다? 바닥줄을 해내는 근거가 뭐라 그랬죠? 올라갔다가 조정받아도 원가까지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 타고 여기다가 불을 타요. 불을. 네. 올라가는 놈에 불을 타고 내려가는 놈에다가는 어떻게 한다? 싸다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놈에 물 타는 사람은 물 빠져 죽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서 찍어온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거기서 찍어온 사진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플로리다인데, 그때 당시에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보다 훨씬 쌌어요. 근데 앞으로 떨어지면은 바다, 뒤로 떨어지면 수영장, 여기 수영장 있죠? 이런 데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죠. 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요, 별로 좋지 않고요.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의 지금 실업률이 20% 정도 되는데, 글로벌 대공황 사태에서 실업률이 25%였어요. 실제로 대공황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지금 인류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잡혔다? 또는 경기가 부활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 100만 원씩 줬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주식은 주식이고 경기는 경기인데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주식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다 보니까 이 수출국의 비애는 뭐냐? 다른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대공황 사태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주가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내고, 이거와 별개로 경제는 별로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집에서 잘 보내시고, 다시 한번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